뿅. 자, 이제 삼각함수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 풀고 하는 그런 중요의 위주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탄젠트든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주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자, 주기의 일단 정의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니네는 사실은 뭐 거기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 윗부분에 뭐 프린트 여기 윗부분 있죠? 자, 이런 데다 좀 메모해 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F에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p 값이 존재하면, 근데 그런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p를 우리는 함수의 주기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 근데 왜 이런 좀 부차한 표현들이 사실은 나오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함수가 fx 더하기 2가 fx가 되더라.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주기입니까? 주기입니까? 이 식에 성립하면 주기가 2입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의 주기가 1인데 걔를 두 번 돌려서 사실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실은 주기가 1이어서 원래는 f의 x 더하기 1이 fx였고,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x 더하기를 또 대입을 해. 거기다 x 대신에 x 더하기를 또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2가 여기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를 하면 f의 x 더하기 1이 돼서 사실은 얘랑이 같아질 수가, 주기가 1인데도 불구하고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fx 주기가 또 뭐일 수도 있냐? 주기가 심지어 3분의 2가 될 수 있어. 세 바퀴 돌리면 사실 이거 나오게 되거든. 그럼 f의 주기가 3분의 2면 f의 x 더하기 3분의 2가 자 fx가 되게 되고,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3분의 2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3분의 4는 f의 x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또 x 대신에 x 더하기 3분의 2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2는 f의 x 더하기 3분의 4여서 주기가 3분의 2임에도 불구하고 세 바퀴 돌리면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사실은 이런 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주기가 2다 아니고요. 자, 몇 바퀴인가를 돌려서 주기가 2를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주기가 n분의 2다. 자,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 자, 요렇게 니네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요걸로 뭐 낚아서 사실은 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f의 x 더하기도 성립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립하겠지만, 근데 그 중에 요런 두 개씩 요런 형태가 같아지게 하는 가장 작은 p값을 우린 그 함수의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일단 뭐 주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28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주기 정도는 니네가 보자마자 사실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탄젠트 함수의 주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고, 사인 탄젠트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의 내용 또 하나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우리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게.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평균에 사실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특히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y는 sin x 같은 그래프 함수, 그래프는 자, 이게 지금 23번부터 28번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개념 정리 이거 다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거니까. 자,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알겠지만 0,0을 지나는 중요한 건 이제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 근데 니네 뭐 프린트엔 따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sin 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한 패턴이 돌아오는데 기본적인 주기는 얼마가 되면 2파이가 되게 된다, 사실. sin 2파이. 자, 최대값은 1이고 최대값 해석값은 마이너스를 된다는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사인 그래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요게 이제 코사인의 한 주기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 된다는 성질이 이게 된다. 주기는 똑같이 2파이고요.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과정과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치환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도 항상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 탄젠트. 자, 탄젠트만 주기가 파입니다. 다른 사인하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2파인데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한 패턴까지 돌아오는 주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만큼만에 한 바퀴씩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함수랑 다르게 주기가 파이로 좀 다른 함수보다 짧고, 치역이 또 모든 실수라는 점. 또 점근선을 갖고 있다는 점이 나머지 사인, 코사인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어떤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점 대칭성 따지면은 코사인만 y축의 대칭이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함수들을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함수의 그래프만 딱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삼각함수에 곱해져 있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요거는 뭐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뭐 좀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여기 앞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적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 y는 3 곱하기 사인에 자 2x 더하기 3분의 파이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요. 일단 y축의 평행 이동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함수의 진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로 묶어. 그럼 아저씨 이러지 마. 자, 2로 묶으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자 평행 이동을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에 주기를 판단합니다. 자, 갑니다.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3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자 y는 1이라는 보조선 그어주신 다음에 자 밑으로 3칸까지 내려온 y는 마이너스 2가 최소값, 여기서 3칸만큼 올라간 y는 4가 최대값,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되었으니까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적당한 보조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근데 x 앞에 곱해지는 이 수는 그 함수의 주기를 변하게 해. 큰 숫자가 곱해지면 곱해져서 주기는 점점점 작아져서 원래 기본 주기 2파이였는데 앞에 2를 곱했으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되게 되더라, 파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올라간 6분의 5파이를 표시해 주시고, 6분의 5파이를 자 표현해 주시고, 얘를 4등분해서 1, 2, 3, 4분면 4등분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하죠. 맥시멈 찍고 0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중간까지 가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 패턴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 보면은 우리가 뭐 최대 최소라든지 뭐 주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사실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중요해.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사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x 앞에 곱해지는 이 친구는 주기를 변하게 하고, 사인 앞에 곱해있는 a는 그 함수의 진폭, 멀리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진폭을 결정하는 수가 바로 사인 코사인 앞에 있는 a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더라.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더 설명할 건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야,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을 걷어 올리게 돼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y는 사인의 x의 전체 절대가 씌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원래 한 함수의 주기의 패턴이 요렇게 이 파이를 하나의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전체의 절대가 씌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전체의 절대가 씌우잖아?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 그래서 기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앞에 3 곱해져 있어서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됐었는데, 자 전체의 절대가 씌우기 때문에 주기가 또다시 반으로 줄어들어서 3분의 파이가 내가 원하는 주기가 되게 된다. 자,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주기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또 확인을 해봤어요. 자, 기울기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확인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사실은 이제 2번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가 뭐 수많은 내신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림과 같이 y는 sin 2x의 그래프가 y는 5분의 3과 y는 마이너스 5분의 3과 만나는 점의 좌표들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했을 때,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 더하기 감마라는 델타라는 자 요거의 값이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볼 수 있겠다. 같이 갑시다. 이 함수 주기 얼마인가요? 같이 하자. 주기 얼마? 자 기본 주기 2파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반토막 돼서 여기 주기가 자 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점 있죠?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게.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요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같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놈들의 길이들이 전부 다 같다.
그래서 사실은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고, 자, 베타라고 하는 이 친구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놈이라 볼 수 있겠고,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놈이라 볼 수 있겠고, 자, 감마라고 하는 친구는 자,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이거 다 알파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 알파, 이것도 알파, 이것도 알파, 이것도 알파. 그래서 감마라는 친구는 2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한 놈이라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델타는 파이에서 알파를 뺀 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만 곱하기 2를 해서, 자, 중간에 있는 이 친구만 곱하기 1을 해서 이 친구를 모두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 3파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뭐 대칭성들 많이 물어보는 문제죠. 이게 사실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사실 무조건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잖아. 그죠?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두 함수 y는 4sin 3x와 3cosine 2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 했을 때 4sin 3x 그래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일단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 한번 해봅시다. 갈게요. 야, 이 함수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앞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가 3분의 2파이로 만들어지고, 저 최대값 y는 4하고 최소값 y는 마이너스 4를 갖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구나.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 친구는 주기는 파이, 좀 더 적게 추수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x값이 뭐야?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의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자. 자, 보세요. 야, a는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함수값이 0이 되기 위해선 뭐가 되냐면 3x가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3파이가 되거나 이런 값들이 사실은 돼주셔야 돼. 함수값이 0이 되기 위해선 사인값이. 그래서 x값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인데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자, 특별히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3분의 파이, 0이, 자, 3분의 파이, 0이 바로 a란 점의 좌표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 선생님,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는, 자, 여기 있는 2x, 요게 2x가 자 90도, 270도,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자, 2x가 자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그래서 x의 값이 누가 되거나 4분의 파이가 되거나 4분의 3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4분의 5파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의 범위라 했으니까 바로 4분의 3파이가 내가 원하는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b란 점의 좌표가 어떻게 4분의 3파이, 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잡아보게 된 거죠. 자, 사실은 함수의 그래프를 사실 뭐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축가의 교점만을 생각을 해본 거야. 자, 근데 이 점과 이 점과 이 삼각함수, 자, 이 삼각함수는요 분명히 얘를 만나는 뭐 이런 형태의 삼각함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삼각함수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자,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그 점이 최대한 y축과 멀리 떨어져 되고, 요 고점, 극대점을 찍는 순간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얘에서 빼세요. 자,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밑변이 되고 바로 얘가 높이가 되는 요것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되겠다. 이 친구 4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약간 방정식하고 사실 그래프를 뭐 더 그리면 좋은데 우리가 TMI라고 많은 정보를 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 풀이에 필요한 풀이만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똑똑, 저기요. 오늘은 뭐 없어? 오늘 뭐 없어? 아이고. 어떡하냐.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다. 정리해 주시고. 자, 더워. 나만 더운가?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들이 니네 아마 지난번에 숙제하면서 아마 경험했겠지만
아마 거기서 많이 느끼죠. 문제 풀다 보면 마더텅에 사실 있는 문제 들여보시면 돼. 왜? 뭐 잘못됐어? 왜? 계산이 안 돼? 답이 안 나와? 아, 3분의 파이 미안해. 글씨가 선생님이 3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 차이 곱하기 4, 2분의 미안합니다. 3만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대충 그지같이 써도 다 알아보는데 거기 네가 끄떡거리면 그지같이 쓴다는 얘기잖아. 네가 방금 이랬잖아 지금 방금. 그 얘기는 사만이가 잘 알아보긴 하는데 너도 계속같이 쓴다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정리하건 정리해 주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fx의 그래프와 y는 파이 x가 만나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삼각함수하고 요거 나름대로 다항함수야? 당연히 열림 못해. 이건 그림을 잘 그려서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함수의 주기를 무조건 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집중해줘. 중요한 얘기야. 이 함수가 정해진 전체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죠. 그럼 나름대로 파이만큼의 구간 안에서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때 이 식이 나오게 되면 이 함수의 주기는 그냥 파이라고 보시면 돼. 깎아면 파이가 뭐 주기가 뭐 n분의 파이 막 이런 얘기 또 헷갈릴까 봐. 주어진 함수의 범위가 구간이 파이잖아. 기간의 길이가. 근데 파이만큼 반복하면 같은 내용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요건 그냥 바로 주기가 파이라고 보셔도 되겠다. 자, 노트북이 얘도 더운가 봐요. 자, x축 있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는 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얼마만큼 잘 그리냐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다. 보겠습니다. x축하고 y축을 신중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야, 근데 이 함수의 주기 얼마? 자, 기본 주기 2파인데 4 곱했으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 범위 내에서 요 함수가 이미 한 주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x축이 있었고 y축 있었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상당히 짧은 구간이지만 자 2분의 파이 범위 안에서 이미 얘는 한 주기의 패턴을 그리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근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범위는 사인 4x의 함수값의 부호를 반대로 했으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정상이겠지만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한 패턴이 그림이 그려지겠다. 여기 한 패턴입니다. 자, 근데 이런 놈들이 얼마마다 파이마다 반복이 된다 했으니까 그럼 네가 파이냐? 그럼 여기에 얼마? 2파이도 있고 여기 얼마? 3파이도 있고 자꾸 들어가니? 그럼 여기 모두 있고 마이너스 파이도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 1이고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바깥쪽에서 만날 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의 범위까지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밖에 나가면 어차피 못 만나니까. 자, 그래서 x는 파이 2를 지나는 자, 이제 이 함수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이 함수는 파이 집어넣으면 1이 되는 파이 1을 지나게 되고 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림 한 패턴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1하고 파이분의 1 지나는 자, 요러한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는 어차피 만날 수가 없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밖에 방법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8개 해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쪽 파트는 뭐 그림 좀 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었고 자, 넘어가서 자, 뒷부분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일단 뭐 문제 좀 풀 시간 주고 지금 요일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사실은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 이 과목 중에 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또 이제 뭐 2학년 때까지 좀 평균적인 어떤 뭐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내신 등급이 한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일반은 조금 약간 상담을 한 반 정도 진행했거든.
시간이 좀 남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야, 좌표 평면 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점 위에 PQ가 1,에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100초가 될 때까지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점은 과연 얼마이냐라는 물음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저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원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니네가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편하게 생각해 볼게. 야, 줄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야, 조끼라도 한번 벗어보는 거야, 조끼라도. 내가 보기엔 조끼가 좀 따뜻하니까 잠입욕수가 좀 있어요. 조끼가 좀 약간 따뜻하고 안에 있는 옷도 되게 좀 따뜻해 보여서. 똑같은 거? 응? 똑같은 조끼? 뭔 소리 한 거야,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직선 위를 움직이는 돔에 대해서 야, 봐봐. 내가 만약에 속력이 2잖아. 그럼 1초의 위치 2, 2초의 위치 4, 3초의 위치 6, 그럼 t초 후의 위치를 뭐라 할 수 있냐면 얘를 2t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원도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원이 있었어. 이 문제랑 별개야. 야, 내가 원 위에 어떤 점인데 내가 얘를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3의 속력. 근데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2야. 기억해? 얘가 움직이는 속력 3이잖아? 그럼 1초 후에 요 움직인 거리 3,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6, 그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3t야, 3t. 그럼 이 놈의 중심각의 크기는 얘랑 곱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그 요 중심각 크기를 뭐로 잡으면 된다? 2분의 3t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 설정하지? 좌표는 뭐라 설정하냐? 자,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설정하면 된다? 2 곱하기 삑삑거리 자식. 코사인 2분의 3t, 뭐라고?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3t라고 삑삑거리냐? 요렇게 좌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잠깐 한번 메모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거야. 자, 속력이 3인 놈이 반지름 길이가 2인 부채꼴 위를 뛰고 있어. 그래서 t초 후에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도 금방 끝나요. 배 아파. 환자냐 진짜. 진짜 나이 먹으니까 아프네. 어른들이 한 얘기가 진짜 그랬나 봐. 나이 먹으면 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 같아. 내 나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쟤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나이 먹었어. 진짜 노트북에서 이런 소리 나면 좀 심각한 건데, 그지? 이거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수리를 하지? 시간이 없어. 자, 정리가 되었다면, 자, 일반적인 어떤 원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속도와 이런 걸로 표현을 좀 해본 거고, 그럼 봐보자고. 야, 처음에 Q라는 놈이 얘를 지금 현재 도는 속력이, 이놈의 속력이 3분의 4파이의 속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t초 후에 녹색 호의 길이를 뭐라 할 수 있냐? 3분의 4파이 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t초 후에. 초당 속력이 3분의 4파이니까 t초 후에 얘가 뛴 거리는 3분의 4파이 t가 되겠지?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보니까 바로 중심각의 크기를 바로 3분의 4파이 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야, 그럼 이런 식이라면 야, Q의 Y 좌표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자, 사인의 3분의 4파이 t. 그럼 이 친구의 좌표는 속도가 3분의 2파이니까 자, 사인의 3분의 2파이 t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t값이 100 사이에 자, 출발 후니까 0보다 크고 100초가 될 때까지니까 자, 요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해는 과연 몇 개가 존재하느냐. 뭐 요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각공식, 반각공식을 설명하기 전이지만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왜 사인의 배각공식이라 그래서 사인 2x를 뭐라고 정리하면 2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자, 코사인 x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죠? 사인의 배각공식. 사인 x 더하기 x를 전개한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 왜 했냐? 얘랑 얘가 각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2배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네모, 얘를 2네모,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사인의 2네모는 자 사인의 네모가 되고 자 정리해 주시면 이 사인 네모 곱하기 코사인 네모 빼기 자 사인 네모가 0이 되게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셔서 자 인수분해 해주셔서 인수분해서 자 사인 네모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자 코사인 네모가 뭐가 되거나 자 2분의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주셔야 된다. 되겠어? 진짜 힘드네. 야, 그 이 네모가 3분의 2 파이 t인데 근데 이놈이 뭐가 되냐면 사인값이 0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3파이가 되거나 자 이런 결과들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럼 t값이 뭐가 되냐? 양변 파이 나누시고 3분의 2 역수 곱해주시면 자 3분의 2가 되거나 3분의 4가 되거나 3분의 6이 되거나 자 요런 값들이 사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100가지 이전에 몇 개가 되는지 조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 선생님 그러면은 3분의 2 파이 t가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어디하고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가 되거나 3분의 5파이가 되거나 한 바퀴를 돌아서 3분의 몇이 되면 3분의 7파이가 되거나 자 한 바퀴를 더 3분의 11파이가 되거나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양면 파이로 나눠주시고 역수인 2분의 3 곱해주시면 자 t값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 파이 나눠주고 양변 그냥 아예 3 곱해버리고 나눠주시면 자 2분의 1일 때나 2분의 5일 때나 자 2분의 7일 때나 자 2분의 11일 때나 자 요래서 마찬가지로 100 이전에 몇 개의 점에서 얘가 0이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개수 구하는 건 수열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한 주기마다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거나 개수 계산하는 건 니네가 좀 마무리해 주세요. 아, 얘는 안 덥냐 근데 진짜? 뭐라고 썼냐고? 어디? 이거? 이거? 아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2분의 3 곱해주니까 2분의 3 평 미안합니다. 맞아요 용성이한테 내가 지금 지적을 당하다니 오늘 기분이 좀 별론데 자 파이 나눠주시고 자 2분의 3이 되거나 자 2분의 6이 되거나 아니면 2분의 9가 되거나 이런 맞나? 맞지? 농담인데 진담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 A형 오케이. 자 이렇게 개수를 좀 조사해 주시면 되겠다. 자 5번 문제였습니다. 아 6번 7번 8번 여기 가자. 여기다 부채 없나? 부채? 아우씨. 웬 인형이 여기 들어있지? 자, 정리해 주시고 개수 세는 방법은 니네가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을 구하면 이번에인 133개가 나온답니다. 개수 니네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밑에 있는 6번은 좀 쉽네. 자,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꺼내 봤어요. 야, 가자.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른 거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점검을 좀 차원에서 자 첫 번째 주기 자 이 함수의 주기는 x 앞에 곱해지는 이 수에만 의존해요. 이런 거 상관없죠. 자 기본 주기 2파였는데 자 앞에 곱해지는 4인 숫자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주기는 2분의 파이라는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내가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1에서 이만큼 올라간 3이라는 값이 최대값 1에서 이만큼 내려온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라는 니은의 맞는 말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사인은 이 함수가 최대가 되려면 사실은 여기는 이 각도가 뭐가 돼야 돼? 90도 같은 놈이 돼주셔야 돼. 그러니까 4x가 어떤 각도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되거나 한 바퀴를 돌아서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뭐 이런 각도들이 사실 돼야 되고 그럼 x의 값이 뭐가 되거나 8분의 파이가 되거나 하나만 더 해볼까? 2분의 9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그럼 8분의 5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8분의 9파이가 되거나 자 요럴 때 사실은 이 함수가 최대가 되는데 4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 건 일단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얘기더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6번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 아우씨.
사람이 근데 어제 내가 참 느낀 게 참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니네 작년에 선생님이 2월 때 우리 2학년 때 같이 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왜 601호 아니면 여기 위에 407호 수업을 했잖아. 근데 601호 수업할 때는 601호 좁고 407호 하면 와 407호 좋다 넓다 막 되게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사실은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좀 더 넓잖아. 그래서 407호도 좁아 보이더라고 사람이. 사람이.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야, 일단 니네가 먼저 얘를 먼저 바꿔주셔야 돼. 요거 바꿔줘야 돼.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파이의 홀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종류 바뀌어야 되고 2, 4분면의 사인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6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함수는 바로 y는 뭐냐면 자, 사인 제곱 x 더하기 자, 코사인 x의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자, 빼기 코사인 제곱 x 자, 더하기 코사인 x에 자, 플러스 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삼각함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구나.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더라도 자, 코사인과 사인은 셀프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항상 갖기 때문에 자, 이 함수요.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가 대칭책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것보다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간 자,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가 되게 된다. 자, 요때 바로 최소가 되게 되고 요때 바로 최대가 되게 된다.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사실은 이렇게 전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사실 이 문제도 사실 되게 좀 유명한 사실 문제였는데 자, 산술기하 평균과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참. 야, 봐보자. 일단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조건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주어졌는데 뭐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다? 승우야? 조는 거 아니지? 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사실은 베타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사실 뭐라 쓸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감마라고 적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2파이 마이너스 감마? 그럼 2파이는 한 바퀴니까 날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9 곱하기 사인 제곱 감마에 더하기 9 코사인의 감마라고 하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감마에 관한 삼각함수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라고?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9c 제곱에 더하기 9c에 자, 플러스 9라고 하는 자, 위로 볼록한데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대칭이 되는 뭐 방금 있었던 그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중간에는 이 식. 자, 이것도 나는 다 기출 문제 아닙니까? 야, 요 식을 양변 A, B로 나눠주잖아? 자, 코사인 감마가 양변을 A, B로 나눠주시면 자, AB분의 3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요렇게 정리하면 A 약분돼서 3B분의 A. 자, 요렇게 약분되면 B 약분돼서 자, 3A분의 B가 돼서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 자,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친구 곱하면 자, B랑 B랑 A랑 A랑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9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코사인 감마가 가장 작은 순간이 바로 3분의 2가 되게 되더라.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로. 자, 코사인 감마가 2분의 1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코사인 감마가 가장 작은 순간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이 3분의 2인 순간과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코사인 값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자, 요때 최대값이 되게 되고 요때 최소값이 되겠다. 자, 그래서 27번 문제 어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 문제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다. 그리고 니네가 사실 문제 풀다가 다른 건 몰라도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사실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양수. 주어질 이유가 없거든.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양수라는 조건 주어지면 이거 산술기하 쓰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들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방정식이가 일단 1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 정리 뒷부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9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좀 선생님이 뽑다 보니까 사실은 좀 난이도의 편차가 좀 사실 들쭉날쭉 좀 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다. 야, 진짜 덥지 않아 근데? 진짜로? 나만 더운 거야? 진짜 딴 조금 덥다. 조금 덥다. 또 조금. 아, 근데 에어컨을 좀 틀면 근데 좀 오반가? 에어컨은 한 엄동설하네. 에어컨 튼다 그러면은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빨리 가자 빨리. 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함수의 종류가 다르면 문제 풀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왜냐면 이게 우리 엑스로드 교재 순서가 이 순서대로 사실은 돼 있어요. 방정식이 좀 뒷부분에 부등식 따는 뒷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앞에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거긴 한데 야, 가자. 이 친구 2 곱하기 1 빼기 코제곱에 더하기 3코에 는 3. 자, 사인 제곱 1 빼기 코사인 제곱 바꿔줬죠?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넘어가면 2 코제곱 되겠고 요거 3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넘어가면 더하기 1만 남게 되니까 자, 코사인을 치환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었다. 자, 1에 빼기 해서 코사인 뭐가 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코사인 x가 뭐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는 그런 x값들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건 어디? 여기.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 요거 두 개. 자,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내에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는 해당하지 않네요. 그죠? 2파이가 0이 해긴 하지만 뭐 해의 합을 구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파이, 이 친구는 3분의 5파이.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면 2파이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9번 문제였습니다. 방정식. 정인아. 그래. 아이고, 벌써 이게 흔적이 보여요.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용문이가 지금 우리 9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넘어가 주시고. 아이고, 젤리가 진짜 와이프가 좀 내일 사오라 그랬다. 난 잘 테니까 가서 좀 사오라 그래야지. 같이 가자 그러더라. 코스트코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난 내일 잘래. 졸려. 갔다로 시켜야지. 나쁜 남편이 될래나?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꼭지점이 y는 2x 위에 있기 위한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자, 그럼 이 함수에 뭘 구할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또 문제가 너무 많았나? 추린다고 사실 추린 거긴 한데 자, 봅시다.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코라 할게. 그럼 반의 제곱 더하기 코제곱 빼기 코제곱 해주시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해주시면 얘가 자, x 빼기 c의 전체 제곱에 빼기 c제곱에 빼기 s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자, 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y는 2x 포함된다 했으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코제곱 마이너스 사제곱이 그럼 코사인 2배인 2코 그럼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또 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게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120도, 자, 240도가 내가 원하는 각. 합하시면 360도. 2파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11번도 바로 가겠습니다. 11번. 자, 11번, 12번. 아, 잠깐. 쉬는 시간을. 이게 아니야. 좀만 힘내. 자, 이 부등식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되겠다. 이 문제 잠깐 한번 선생님이 힌트만 잠깐 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을 한번 잠깐 줘볼게요. 성무가 힌트 잠깐 주고 자, 우리가 사실은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냐면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별식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럼 판별 쓰면 돼? 근데 이건 판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치환하잖아. 코사인 세타를 치환을 하면
자,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사실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자, 우리 좀 계속 듣는 것만 좀 하면 좀 지루하니까 자, 요 문제 한번 지금 한번 답을 한번 내보세요. 자, 11번. 자, 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 부등식의 해. 들어왔나? 오케이. 저거 나중에 또 보면 또 웃기겠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라 하면은 사실은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려 설명을 할 것 같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t값의 범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뭐 근의 분리처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지만 요거 성립한다는 게 t제곱 빼기 3t에 더하기 9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이 함수는요. 대칭축이 2분의 3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내가 집어넣은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더라? 여기에 있는 t가 마이너스 1인 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자, t가 1에 해당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면은 1, 그 다음에 10, 10에서 3 빼면 7.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인 요 a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빨간색 그래프의 아래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는 7의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자, 뭐 근의 분리나 뭐 이런 방법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편리하겠다. 자, 1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갈게. 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an이라 하는데 an의 조건을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삼각함수와 요거 직선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일단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이 있었고 마음이 급해.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래서 얘가 코사인 x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로 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자, 요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반대쪽도 있죠. 자, 이쪽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오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자, n 대신에 1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 식에 n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럼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야. x값이 파이만큼 갈 때 1만큼 올라가는 파이, 1과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교점 개수가 1개, 2개, 3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a n 값을 구해주시면 나열을 좀 해보시면 자, 아까 왜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좀 나열을 좀 해보셔야 된다 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봤어요. 기울기가 3파이분의 1이에요. 그래서 3파이, 1을 지나고 반대쪽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다시. 자, 마이너스 2파이에, 자, 그림 참, 마이너스 여기가 2파이. 자, 마이너스 3파이, 1을 지나는 요 점과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의 교점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자, 그림 잘 그려볼게. 자,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직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여섯, 7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 거 조사해 주시면 11개. 그 다음 거 조사하면 15개. 자, 몇 개만 조사하시면은 우리가 규칙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지금 현재 4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n으로 출발해주고 초항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주신 요것이 바로 an이다. 자, 그래서 구하고 싶은 놈. 자, an에 1을 더해. an에 1을 더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이 친구는 4n 되고 그럼 이 친구는 거기다 2를 더한 4n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고 부분 분수 정리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20이 정답이 되더라. 자, 2가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 테니까 다음 페이지 문제를 잠깐 한번 봅시다. 휴. 자, 직선거리가 500m인 도로가 있었대.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회 도로를 설정을 했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사인 12도랑 뭐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우회 도로의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요거는 뭐 사실은 생긴 거는 좀 되게 막 공간도형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사인 12도와 사인 37도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 직각삼각형 자 37도를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자 사인 37도가 몇이야?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요거의 비율이 5대 3대 자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이 거리가 자 300m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괜찮니? 자 근데 보세요. 우회 도로입니다. 자 내가 바닥과 12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요런 삼각형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 요 삼각형도 밑면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12도이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이렇게 꺾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같은 평면 안에 요 그림을 그리신다고 요 소형을 자 같은 평면 안에 놓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그림이 좀 약간 니네가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전부 다 밑면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12도로 자, 일정하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밑면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자, 12도가 되는 자, 요러한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자, 요 면과 같은 평면에 오게끔 이렇게 접었다고 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높이는 어차피 300으로 똑같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바로 이 우회 도로 길이 합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각도가 이루는 각이 12도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자 사인 12도는 0.2. 즉 세모분의 300의 길이가 자 세모분의 300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전체 길이는 1500m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1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또 대입을 해서 규칙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건데 자, 내가 한번 해볼 시간을 주는 것보다 빨리 하고 자,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입을 통해서 자, An과 Bn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다 나름대로 나쁘지는 사실 않은 문제들인데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푸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네. 사실 미투 뭐 확통이나 기하야 뭐 설명할 개념은 많은데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해서 선생님이 다음에 풀어주는 문제는 좀 양을 좀 조절하거나 그렇게. 근데 이미 다음 풀어줄 문제는 정해졌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양을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마지막 14번 쉬는 시간 마지막 전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수열과 관련된 삼각함수 문제는 최대한 빨리 주기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자, AN과 BN을 지금부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AN 먼저 한번 나열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팀대스로. 야, 여기다 N 대신에 1 넣으면 얼마니? N 대신에 1 넣으면 코사인 얼마야? 0이지 0. 그럼 얘의 값은 1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이 친구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1 곱하기 1이다. 자, N 대신에 2 대입해봅니다. 여기다가 N 대신에 2 대입하면 앞에 곱해진 숫자는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다 N 대신에 2 대입하잖아.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라 그 결과가 뭐 된다? 0이 돼버리게 돼요. 자, N 대신에 3 대입하잖아. 그럼 N 대신에 3 대입하면 앞에 친구는 4분의 1이고 근데 N 대신에 3 대입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8분의 1 곱하기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 16분의 1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32분의 1 곱하기 0이 되고 자 32분의 1 곱하기 자 0이 되고 자 6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4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곱해진 수가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런 식으로 4개가 나름대로의 주기를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BN도 보겠습니다. 아우 야 BN 봐봐. 약을 먹었는데 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2로 나눈 얘는 2분의 1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얘는 0 N 대신에 3 대입하면 얘는 2인데 2를 8로 나누니까 4분의 1 그 다음 0 자, N 대신에 5 대입하면 32분의 1이니까 자 16분의 1 나름대로 잘못 계산했나? 자 2분의 1 4분의 1 자 N 대신에 1 대입했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이 친구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3 대입하면 8분의 2. 8분의 2니까 4분의 1. 자, 16분의 0. 32분의 2니까 16분의 1. 계산 지금 제대로 된 거 맞나? 곱해지는 숫자가 왜 이렇게 좀 띠찜하죠? 자, 다시 볼게요. n 대신에 1 대입하면, 멍청이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요. 1이에요, 1. 자, 일단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규칙이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봤고. 자, 보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3K가 음수니.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음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0. 그래서 바로 기억은 틀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기억 틀렸고. 니은 보겠습니다. 야, 이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나의 세 번째 항과 너의 세 번째 항을 봤어. 둘을 더했더니 0이 됐어. 그럼 이제 또 4로 나눈 주기가 4니까 그러면 또 너의 내게 다섯 번째, 요게 이제 6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걸 좀 나열을 해보면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 4분의 10 곱하니까 자 64분의 1, 다시 0. 그래서 나의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랑 더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0. 그 사실 이 정도면은 우연이 아니니까 그 뒤를 계속 진행해봐도 그 결과가 0이 되게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디귿. 힘들어. 야, A에는 AN들끼리 다 더하고 B에는 BN끼리 다 더하면 그 값이 과연 5분의 3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게. 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란 놈은 바로 AN의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 친구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친구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친구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 이 친구 유효한 값들만 나열해 보면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라는 미적분원에서 했던 무한등비 급수 공식에 의해서 얘는 바로 1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고 있는 자, 4분의 5 역수해 주시면 5분의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합을 구해보자. 자, 그럼 이 친구는 유효한 값 1 더하기 4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1로 시작하는 뒤로 가면 갈수록 4분의 1을 곱하고 있고 4분의 3 역수하면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에 5분의 3배.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수열과 관련된 삼각함수 문제는 빨리 대입을 해서 주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